이게 큰일 났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잘 만든 것 같은데 회전 회오리. 안녕하십니까, 여백연입니다. 제가 주문하려고 했던 핸드프레스 그리고 주문한 여러가지 부자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주문을 받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핸드프레스를 샀습니다. 이것도 저렴한 곳에서 주문을 하려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주문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양품이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높이를 이제 맞춰 놓으니까 잘 찍히더라고요. 구매를 잘 한 것 같고, 지퍼도 YKK 5호 빨간색 지퍼 샀고, 그 다음에 각종 부자재, 지금 이게 디링인데, 디링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백에 이제 손목에 이제 거는 스트랩 있잖아요. 그 스트랩, 긴 스트랩 걸려고 산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트랩을 걸어줄 고리, 예, 고리, 그리고 지퍼에 달 D형 지퍼 손잡이를 여기다가 이제 걸어줄 건데, 가죽으로 지퍼 손잡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링에다가 걸 거고, 지퍼 갈라주는 거, 그 다음에 스토퍼, 이제 지퍼 끝에 더 나가지 않게 하려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거는 만들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페니체라고 하는 엣지코트입니다. 가죽 끝부분을 맨질맨질하게 마감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감 처리를 되게 예쁘게 해주는 약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마감 처리제입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제는 검정, 제가 검정색 가죽을 염색할 거니까 검정. 타조 가죽 안감이 생각보다 좀 못생겼습니다. 뭐 타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 깃털이 박혀있던 그 구멍이 특징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가죽의 뒷면에는 이제 구멍도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 여기 스웨이드 안감, 인조 스웨이드인데 빨간색 스웨이드 안감을 안에다 대주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뭘 할 거냐? 먼저 가죽 가방을 만들거나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는 그 패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패턴이 이렇게 설계도죠.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가죽을 이제 잘라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이제 실을, 새들 스티치라고 하나요? 그 가죽에 하는 바느질을 해서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 패턴,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패턴을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물론 초보들은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평평하지 않은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임기응변이 되지 않으면 그 패턴을 그대로 떠봤자 이 울렁울렁거리는 제 타조 가죽은 제대로 그 설계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간단히 패턴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클러치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35, 25 되는 한 면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면씩 딸 거니까 그 크기에 맞게 종이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에 그린 걸 그대로 가죽에 올려놓고 똑같이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제가 만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백 같은 경우에는 뭐 끝 마감 처리나 이런 거는 사이즈를 제가 다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본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 가죽 본을 만들어 볼 겁니다. A4용지의 세로 사이즈가 29.5가 조금 넘으니까 요거를 25cm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가로가 지금 21cm니까 잘라내거나 아니면 붙여서 몇 cm를 겹쳐서 총 길이가 35cm가 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22. 제가 풀을 안 사놔서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이게 22cm거든요. 높이가 22cm인데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죠? 25cm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 본체 부분이 그 나름 조금 큰데 이거를 두 개를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온전한 가죽을 하나도 자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가지고 손가락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클러치백은 타조 가죽으로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작은 파우치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우치 만들겠습니다. 파우치는 생각보다 패턴이 쉽더라고요. 만들 만한 크기로 자를 겁니다.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밑단 자르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그냥 봉제를 옆면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조 가죽이 이제 평평하지도 않고 그 PR 이 사이드도 좀 깎아내야지 붙였을 때 두께가 좀 얇아져서 뭐 다른 것들을 하기가 좀 편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런 사이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필요한 부가적인 가죽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만들 순 없지만 타조 가죽 클러치백처럼 이런 뭐 손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정말 가방 속에 들어갈 만한 작은 파우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A4용지 반 접고 이건 그냥 길이도 안 잴 겁니다.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자르기 쉽게 적정 크기로 잘라봤습니다. 하나 해줘야 될 게 얘를 좀 평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를 그대로 썼다가는 일렁일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변수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정돈이 되지 않았나. 이 종이만큼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뒷면 접착식 스웨이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뒷면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리졸렌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지퍼랑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단면 정리도 작업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사포질로 마무리. 됐고, 맞다. 창문 좀 열고. 옆부분은 놔두겠습니다. 이제 묻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레졸렌 마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멋있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지퍼를 달아줄 겁니다.
지퍼 선을 뚫고 지퍼를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지퍼가 달릴 거고, 지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안감을 붙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퍼를 결합을 한 다음에 옆에 봉제를 맞추면 가죽 파우치가 되겠죠. 지퍼 조금 길게 잘라 주겠습니다. 오호. 그 다음에 바늘 넣을 그 목타 칠 라인을 그어 줄 건데요. 이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0.4 정도 되는데 줄을 최대한 빡세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평면 가죽이랑은 다르게 울퉁불퉁한 가죽이어가지고 라인 그어줬고, 뭐 티는 나니까 핸드프레스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눌러줄 건데, 오, 오예. 이게 이전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뚫었던 구멍에 이제 목타를 맞추고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수평으로 맞춰서 찍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라인을 따기는 어렵지 않네요. 물론 제가 지금 사조 가죽이란 특수한 가죽을 써서 좀 울렁울렁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나름 제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뒤에가 잘 안 뚫린 것 같은데요? 잘 뚫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꽉 박혀야 되나 봅니다. 조절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히히. 다시 뚫겠습니다. 전에 있던 구멍에 맞춰서 뚫으면 되는 거라. 그렇지. 이렇게 빵꾸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아, 이게 가죽이 두꺼우면 높이가 좀 안 맞네요. 허호. 그래도 얘는 한 번에 나름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지퍼를 본드 칠을 해줘야겠죠? 본드. 지퍼도 방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군. 오케이, 됐고 지퍼 만드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쉣. 이게 지퍼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 표시한 데까지 이 지퍼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 금속 지퍼를 다 잘라내는 거라 이렇게 똑똑 끊어내는 벤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전선용 벤치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해봤는데 날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슷하게 이렇게 나가서 이거보다 더 두껍게 자르는 벤치가 있어요. 다이소에도 팔 건데 그거를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자르니까 뭐 가루 튀는 것 고상하고 위험합니다. 아까 날이 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할 때 이렇게 날이 톡 튀어서 손에 닿는 게 느껴졌는데 아,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거를 제가 내일 사와서 요거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도 사왔는데 그거를 일단 지퍼 2빼기 벤치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산 니퍼도 왔으니까 다시 지퍼 뜯어 주겠습니다. 오. 아, 근데 이거 너무 세게 튀는데? 우와. 아, 집안에
지퍼 다 튀네. 이게 원래 튀지 않게 따는 방법을 제가 봤는데, 그러려면 여기 이 하나에 얘 니퍼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해볼까요? 됐다. 이렇게 끄트머리를 따면 이렇게 튀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한 데까지 잘라줬습니다. 됐다. 이렇게 삐뚤지 않게 잘 마무리 해줬으면 유면으로 싹 해주고, 뒤에 끝까지 열리는 부분 스토퍼 풀리지 않게 잘 눌러주겠습니다. 오호, 이제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윗부분이랑 같이 눌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떠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그냥 갖다가 콱 박으면 어슷해서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맞게끔 달아줬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죠?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 본드로 얘네 좀 지퍼 마감 좀 해주겠습니다. 이제 목타도 다 쳐줬고, 이제 간격을 맞춰서 본드 칠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감 덧대고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어호, 안 되겠다. 제가 써보니까 풀을 바른 뒤에 좀 말라야 접착성이 올라오네요. 잠깐. 실수. 여기 토코놀 작업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참. 본드를 붙이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드가 말라도 접착성이 확보가 되니까, 일단 스펀지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 스펀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매직 블럭으로 했는데 저는 스펀지로 하겠습니다. 니퍼 들어있던 통에 살짝, 쓸데없이 많이 부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르면 사포질로 평평하게 해주고 다시 바르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단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단면이 좀 깔끔하게, 나름 깔끔하게 마감이 된 모습이고, 저는 이게 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평탄하게 매끄럽게 작업을 해줬는데, 한 5번 정도 사포로 갈아내고 토코노를 계속 덧발라준 정도의 광택입니다. 한 7번 정도 하면 요철감이 거의 없이 이제 올록볼록하지 않고 평평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될 것 같은데, 이 타조 가죽의 특성이고 또 제가 만든 가죽이다 보니까 여기 올록볼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두께도 이런 이제 깃털 들어가는 그 컬 때문에
울럭불럭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풀을 다시 바르고 지퍼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안감을 붙여준 다음에 여기 부분 남겨놓고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남겨놓고 붙인 다음에 이제 지퍼를 이쪽으로 이제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지퍼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감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꼬매야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이제 옆부분 마감하고 바느질 해주고 그 다음 토크놀로 마무리 하는 걸로 생각해보니까 지퍼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거의 끝에서 끝까지 붙였는데 이게 이렇게 꺾어 들어가면 분명히 이 뒷부분이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별로 예쁘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영상에는 이게 이렇게 여기에 가죽을 덧대더라고요. 저는 이게 작으니까 가죽을 덧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새 지퍼를 만드는 게 더 낫겠는데요. 한번 연습한 셈 치고 그러면 또 새 지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려고 더 길게 많이 산 거니까. 이게 스토퍼들이 들어갈 것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잘라줘야 되네요. 스토퍼 달리고 가죽. 오케이. 됐고. 그래도 처음보단 잘 자랐습니다. 처음처럼 이렇게 확 올려서 이상한 뻘짓도 안 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끝부분을 오므려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타조 가죽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얇아야 덜 꺾이니까 최대한 얇은 가죽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얇은 가죽뿐만 아니라 또 염색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잘라주면 되겠네요. 오, 부드럽고 얇아졌습니다. 요렇게. 요거 좀 아쉽네. 조금 얇긴 해도. 염색하고 마감. 환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퍼 마감 부분까지 작업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귀퉁이 잘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좋아요. 얘네 마르면 이제 지퍼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지퍼 끝에 밖으로 노출되니까 토코놀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스펀지로 해보니까 왜 매직 블럭으로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스펀지가 그 구멍이 매직 블럭보다 좀 크거든요. 매직 블럭은 굉장히 촘촘하고, 그래서 이게 토코노를 엣지 코트를 이렇게 묻히면 엣지 코트가 붓처럼 발립니다. 매직 블럭처럼 이렇게 쓱쓱 일정하게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붓처럼 이렇게 결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한 4-5번이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는데, 제가 이거를 붓처럼 계속 이렇게 결이 생기는 것 때문에 사포질을 더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매직 블럭을 왜 이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엣지 코트가 생각보다 금방 말라서 뭐 좀 기다리고 사포질 해주고 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붙여주는 걸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제가 할 게 옆에 여기 따는 거밖에 없거든요. 좀 기다려주는 게 작업하는데 아닌가? 옆에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PR이라고 따내긴 했는데 두께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이거 마를 동안 좀 한층 더 올려주고, 이 다음번에 이거 깎고 그 다음에 도톰하게 올려서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상태 보고 지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릅니다. 송곳으로. 엣지코트가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본드 칠 해주니까 확실히 좀 결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본드 발라주고 이 앞면 투코놀로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좀 정리가 돼서 얘 접착 시트가 좀 잘 붙을 것 같아요. 그냥 붙이려고 하면 얘네가 들떠서 아마 접착 그 안감이 잘 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콘을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토코놀을 먼저 바르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토코놀은 그냥 손으로도 막 바르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드 슬리커로 오, 안감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게 많이 없어졌고 정리가 잘 됐습니다. 풀 발라보겠습니다. 아, 맞다. 끝 처리 어느 정도. 마감 처리는 어느 정도 잘 돼서 끝부분에 들어가는 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풀 붙여주겠습니다. 본드를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지퍼에 본드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보기 싫어지잖아요. 다음 여기 할 반대편 할 때는 본드를 좀 줄이겠습니다. 안은 괜찮거든요. 어차피 제가 그 안감 붙일 거기 때문에 안은 괜찮은데 흐흐. 오호. 이럴 때 쓰라고 했는 롤러. 흐흐. 일단 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췄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에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느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제 붙이고 바느질 또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된 거를 옆을 이제 다시 본드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은 데를 핸드프레스로 목타로 찍어준 다음에 바느질하면 끝입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이제 접착식 안감 다 붙여줬으니까 지퍼 부분 봉제 해주겠습니다. 새들 스티치를 할 건데 일단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 길이인데 길이는 제가 꼬맬 부분에 뭐 4배 정도가 약간 정석?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바늘부터 좀 해줘야겠죠? 얘는 5호 실이어서 3호 바늘을 쓰겠습니다. 요거 새들 스티치 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바늘을 가운데 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꽂고 실 가운데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일반 실이랑 다르게 두꺼워서 그런지 이렇게 M자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실 중간을 바늘이 관통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잡고서 이렇게 쓱 내려주면 이렇게 통과가 돼요. 매듭이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 이렇게 두는 건가? 그냥 두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세 군데를 뚫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공간이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지 않나요? 모르겠네. 확인을 좀 해보고 유튜브로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아까워. 이 방법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M자를 만들어 주는 건 똑같은데 당기는 거에서 잘못 당겼습니다. 그래서 잡고 얘를 당겨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치네요.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할 건데 4배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실 꿰는 것까지 해서 5. 그래서 이제 얘를 바느질을 할 건데, 뚫어놨던 부분이랑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응? 오호, 안감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들어가는 건지 확실히 이 뒤에 있는 이 꼬다리가 좀 두껍긴 하네요. 그래서 안감에 걸린 마냥 지금 좀 튼튼하게 해주려고 여기를, 요 끝부분을 왕복을 이제 한 번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한 번 갔다가 다시 가는 건데, 일단은 말씀드릴 게, 원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느질 이제 보조, 그걸 뭐라 그러더라? 포니라고 하는데, 뭐 크기도 여러 가지고 이제 방식도 다양합니다. 뭐 여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올려놓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굳이 그걸 따로 구매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제가 지금 작은 걸 하고 있고, 목타도 제 목타 간격도 작으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에 눈앞에서 이렇게 잡아준다면은 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뭐 불편한 건 없으니까 잡고 붙잡고 한 땀 한 땀 해주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제가 생각되진 않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잘라주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뭐 원래 타조 가죽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봉제가 잘 됐고, 뒷부분도 지금 여기 마감 처리한 부분 라이터로 지져서 이제 붙여줬거든요. 다음에 왕복 2번 했고, 쭉 따라가면서 이제 좀 삐뚤빼뚤하지만 일단은 완료해줬습니다. 이렇게 완료해줬고, 일단 제가 쪼그려 이렇게 수그려가면서 봉제해본 소감은, 일단 안감이 접착식 안감인데,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접착식 안감을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바느질 하면서도 이 본드가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에 본드가 계속 묻어 나오면서 바느질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사실 가죽이랑 지퍼만 있었으면은 바느질 할 때 막 이 벤치 막 어거지로 쓰고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건데, 저 지금 손가락 이렇게 빨개지면서까지 했는데, 접착식 안감 때문에 좀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이 원단을 이제 조금 뚫어내느라
그런 바늘이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이 목타 구멍 뚫는 것도, 목타로 뚫는 것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너무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제가 다음에 하면은 이거는 뭐 스웨이드를 쓰더라도 접착식보다는 그냥 일반 안감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라라고 하는데 그냥 스웨이드 우라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 뭐 다른 큐프론 이런 이제 안감, 좀 튼튼한 안감을 그냥 주머니를 만들어서 제가 이 공정을 할 때 붙여서 그냥 마감을 칠 것 같아요. 뭐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제가 연습하는 걸로 해서 연습 삼아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이제 본드 칠 해주고, 그다음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접착제를 붙여준 곳을 좀 마르면 안감 부분 있잖아요. 아까 붙이지 않았던 여기 테이프 떼주고 안감을 제대로 붙이고 똑같이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일단 본드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일단 본드 다 붙이고 송곳으로 구멍도 더 뚫어줬으니까 여기 너덜거리는 남겨둔 이 접착 안감을 다 이 지퍼 덮을 때까지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칠 해주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딱 잘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목타를 뚫어주고 바느질만 해주면 뭐 큰 틀에서는 파우치가 완성이 됩니다. 라인 그어주고 오우 쉣. 아, 이게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잘못 들었다. 이거는 망치로 좀 해야겠는데. 에헤이. 확실히 망치가 더 편합니다. 이거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제가 목타를 이렇게, 방금은 제가 잘못 쓰기도 했지만 망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수직으로 놓고 빵빵빵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찌르면은 더 안쪽으로 찍히고 이렇게 찍히면 더 바깥쪽으로 찔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치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새들 스티치 해주겠습니다. 하고 됐다. 후, 완성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끝부분 엣지 코트로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지퍼 달고 하면은 진짜 완성입니다. 처음 만든 거 치고는 제 기준으로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엣지 코트 또 발라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포로 정리를 좀 해주고, 안돼. 아이, 잘못했다. 어제 이제 끝부분 여기 기림에 엣지 코트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한 7번 바르고 사포로 문지르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맨질맨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퍼 여기 손잡이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다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염색도 해주고 레졸렌 처리까지 해준 가죽을 이렇게 이제 풀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목타로 쳐주고 구멍을 내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아 뜨거. 씨. 바느질은 이렇게 조금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지퍼에 다는 건 넣어주고, 원래는 이제 쇠망치 같은 걸로 쾅쾅 내리 찍던데 그냥 이거 꽉 누르는 거예요. 잘 닦였죠? 이렇게 해서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파우치 완성했습니다. 뭐 지퍼 잘 열리고 닫히고, 이거 안감 잘 붙어 있고, 물건을 좀 넣어 볼까요? 이렇게 가로로도 잘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 가죽 공예라는 걸 제가 뭐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좀 도전을 해봤는데 재밌는 취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틀도 없고 염색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당장 옷감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약간 외전격으로 제가 만든 가죽을 이용해서 좀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이제 누나한테 선물하면서 반응도 보고 잘 만들었다고 하면은 열심히 연마해서 좀 예쁜 가죽 제품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연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대망의 가죽 파우치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디테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감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지퍼 풀러 쪽도 손잡이도 이렇게 끝부분도 마감 잘 됐고,